손으로 한대요.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들렸는데 또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저는 세종에 살고 있거든요. 아미코디아 퍼시픽 사업하는 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두 분은 창호 사장님의 지인. 네, 오늘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알고 오셨어요? 그냥 오래됐어요. 그냥 오래됐어요. 어떡하죠? 1시간 정도 들으셔야 되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난감한 상황이면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저쪽 뒤에 계신 김덕호 사장님의 센터, 개인 센터를 내신 건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알아볼 때 대부분 본사를 와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죠, 아무래도. 가면 회사 대표도 만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좋은데, 지방 쪽으로 가면은 본사와 멀어지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맥이 좀 끊기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저희가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70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해보고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매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뜨문뜨문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뜨문뜨문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미코디아 퍼시픽 사업한 지가 1년 반. 이 사업이 이제 연수로는 3년 차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유전자를 검사해서 맞춤형 제품을 제조해서 유통하려고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저는 1년 반 정도 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은 유전자 검사 받아본 사람 주변에 있던가요? 드물어요. 어제 제가 여수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 분이 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남자분이. 왜냐하면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 검사를 마치 하려고 하니까 암이 나올 것 같이 나오진 않아요. 유전자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면 내가 어떻게 타고났는지를 보는 건데 되게 두려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70대부터 치매 약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아빠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치매 시작이었던 거예요. 지금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안한 거는 치매. 예, 암보다도 치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만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때 제일 내가 혹시 치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선천적으로 이 생각을 했죠. 검사했거든요. 당근 1위예요. 1위. 위험 순위 1위. 그러니까 70대에 치매 걸릴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한다라는 게 검사만 해서 너 이렇게 걸릴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건 굉장히 유쾌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자 검사만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은 잘 안 될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활성화시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안 좋아. 이게 지금 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지. 그럼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할 게 없어요. 병이 아니면. 돈이 안 되는 거죠. 병원은 치료하고 또는 수술하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라. 그러면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유전자 검사만 하고 끝나. 이런 별로 이 사업은 사업이 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 회사를 만났을 때 유전자 검사하면 결과가 얼마 만에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2주 정도면 나오거든요. 2, 3주. 길어도 3주.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안 좋은 유전자가 있을 거잖아요. 타고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솔루션이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좀 전에 치매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솔루션을 먹고 있거든요. 알츠하이머 솔루션 나온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그때부터 5월달 출시인가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저는 구매 1순위 그러면 알츠하이머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검사를 해서 좋은 유전자와 안 좋은 유전자가 구분되고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게 질병이 될 건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 회사가 나온다면 저도 먹을 거고
사장님들이 예방하겠죠. 그 이 사업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업성까지 잘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개인 맞춤형 소비 시대가 되고 있다는데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가요, 사장님, 사실은 예전만 해도요, 그냥 A형, B형 이런 식의 모델만 있잖아요. 그럼 그 집들은 다 어때요? 1층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요즘엔 잘 안 그래요. 요즘엔 어떤 데까지 생겨났냐면요, 그냥 아파트를 이 안에를요, 디자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그러니까 팔고 나서 그 고객에 의해서 여기를 설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요즘에. 왜 그럴까요, 이런 거 다? 이제 소비자 맞춤형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침실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애들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애들이 별로 없으면 거실이나 주방이 큰 데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디자인을 원하냐에 따라서 맞춤 디자인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맞춤형 소비 시대가 될 거라는 거에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저희가 왜 유전자 맞춤형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2019년이니까 올해예요. 5월 14일 날 기사예요. TV에 나온 건데 뭐가 나오냐면 화장품도 영양제도 뭐가 뜬다? 맞춤형이 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건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준비 중인 건데요. 우리는 아미코젠 퍼시픽이에요. 아모레 퍼시픽의 회사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기업으로 제일 큽니다. 이곳에서 맞춤형 제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맞추겠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런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유전적 특성이나 피부 고민이나 피부 상태들을 조합해서 소비자 개인에게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으로 대기업도 어디에 뛰어든다? 맞춤형에 뛰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타액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영양제를 맞춤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장님 아직 주변에는 흔하지 않죠.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사가 나와도 내 주변에 이게 흔하지 않으면 잘 접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내 주변에서는 아직은 유전자 검사가 흔하지 않아. 야, 이거 사업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떤 인간형이에요? 전 후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게 민감하지 않아도요. 저는 23년 동안 입시학원을 했거든요. 여기는 학원가는 아니죠. 여기는 유흥가라고 부르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학원가에서 학원을 했는데 지금 대형 입시학원을 한다 그러면 미친 짓이에요. 뜯어 말려야 되는 거죠. 근데 2000년 초반에는 대형 입시학원을 하면 진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될 때, 안 될 때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흔한 사업은 아니에요. 잘 없어요. 그런데 신문이나 기사화 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사업을 가질 수 있죠.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 맞춤형을 하겠다고 아주 야망 있게 사업을 시작한 아미코젠 퍼시픽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미코젠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름이 낯설잖아요. 아미코젠. 아미코가 친구라는 뜻이래요. 젠은 유전자. 이 회사는 유전자와 친구인 회사. 유전자 연구를 가장 많이 한 회사. 미생물의 유전자를 진화시키는 기술을 만들어낸 회사. 해서 유전자와 가장 관계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창업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2000년도에 창업을 해요. 그럼 회사 창업은 19년 된 거예요. 19년 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되게 신기하게 아미코젠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네. 뭐 샀다 팔았다만 하기도 하는데요.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도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투자를 바이오 기업에 많이 해요. 맞죠? 그럼 이제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을 좀 알아요. 그런데
아, 그 회사가 유통을 한다? 그 회사가 네트워크를 한다? 이거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저도 몰랐고요. 그런데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본 것 같아요. 코사 상장을 언제 했냐면요. 2013년도에 코사 상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효소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효소 전문 기업인데 우리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문제없이 이게 효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소상을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효소 전문 기업 이러면 사실 전 세계에서 효소를 제일 잘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아미코젠은 보통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미코젠은 기술 개발하고요. 원료 개발하고 원료 생산하고 이런 일을 보통 한 거예요. 그래서 원료 개발하고 이런 걸 해서 어떻게 그냥 제약회사 쪽으로 납품이라고 표현, 원료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 기업을 잘 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아미코젠의 영업 대상은 여기인 거니까. 그럼 이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 소비자들은 어디를 알아요? 완제품을 유통시키는 회사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미코젠은 완제품을 만들기도 했지만 원료 제조나 원료 기술, 원료 공급을 가장 많이 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품을 만드는 이 제조하는 쪽에서는 저희 회사를 많이 알고 있고 소비자들은 좀 낯설기도 했어요. 아미코젠이 잘 모르는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유통을 저희가 시작을 한 거죠. 아미코젠이 12개의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많이 늘어서 지금 12개까지 됐고요. 이쪽에 있는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뭐 하냐면은 이 R&D 라고 붙어 있는 데는 다 거의 연구개발하는 곳이고요. 제품을 만드는 곳,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 이쪽이고 유통을 담당하는 게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미코젠 퍼시픽이 이쪽에서 제조한 걸 팔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팔고 싶은 건데요. 그냥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인기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미코젠이 고민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남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유통을 해서는 돈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특별한 걸 하자. 특별한 걸 할 건데 특별한 거 뭐라 하냐면 여기 회사가 이게 자회사거든요. 요걸 뭐라고 읽냐면은 클리노믹스라고 읽어요. 유전자 검사 기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제조에서 맞춤형을 만들어서 유통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아미코젠 퍼시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아미코젠을 하게 된다. 아미코젠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다 이러면 맞춤형을 쓰게 될 건데 그걸 누군가한테 광고할 때도요. 뭐라고 광고하시는 게 제일 맞는 광고냐? 이제부터 소비를 맞춤형으로 바꾸자. 이 얘기를 하시면 되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하면 돈을 버실 수 있냐 하면 맞춤형을 하는 곳이 없으니까예요. 근데 여기저기 맞춤형 한다면 또 골치 아파질 텐데요. 니네가 진짜 맞춘 거냐 우리가 진짜 맞춘 거냐 니네 맞춤이 더 좋냐 우리 맞춤이 더 좋냐 이거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주 단순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입시학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대입하고 막 이제 입시를 하자 제가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나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원이 하나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그건 딱 경쟁이죠. 그 경쟁 속에서 뚫고 이기려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장님. 그런데 유전자 맞춤형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게 얼마나 쉬운 일이냐 하면 아무데도 하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의 광고예요.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알리냐가 돈인 거지. 근데 이걸 하는 데가 많고 경쟁자가 많게 되면 내가 누가 더 잘하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아미코젠 퍼시픽은 누가 더 잘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밖에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을 이렇게 맞춤형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얼마나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냐예요. 하루에 몇 명한테 알리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매일 해요. 그럼 제 팔로워 숫자가 1000명대가 넘으니까 일단 1000명에게 알려요. 일단 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일단 그렇게 알려요. 대중적 광고를 해요. 일단 페이스북을 해요. 수백 명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칠곡에 와서 센터에서 사업 설명한 거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1000명대가. 이렇게 광고를 해요. 내가 맞춤형을 먹는 거, 콜라겐을 마시는 거, 이것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광고비를 주는 거니까. 광고를 하고 또 어떤 광고를 해요? 1대1 광고를 하죠. 이렇게 만나서. 오늘은 1대 다수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입을 통해서 아미코제를 듣게 되는 거니까. 1대1 미팅하면 한 사람한테 광고하고. 그러니까 저는 몇 사람한테 광고하나 이 생각하면 돈을 잘 버나 못 버나 그냥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아까 SNS 하시라고 하는 게 나라는 사람이 아미코젠과 함께 살아가는 얘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럼 그걸 본 누군가는 네가 먹는 거 뭐야? 네가 하는 사업 뭐야? 나도 유전자 검사 할 수 있어? 이게 광고 효과잖아요.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아미코젠이라는 걸 알려내면 알리면 알릴수록 나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맞춤형 제품을 쓰게 되면서 사장님들은 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많이 광고하세요. 지금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는 건 타 회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아미코젠 퍼시픽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선두주자라고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그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유전자 검사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이런 논란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100% 앞으로 무조건 된다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 작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140세까지 간대요. 요즘에 70대, 80대 어른들 되게 많으세요, 사장님. 저희 부모님도 거의 80대를 지금 살고 계세요. 이 나이가 이제 이게 고령화라고 표현하는 건데 100세 건강 시대가 된다, 고령화가 된다라는 건 또 무슨 문제냐?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대부터 병 걸려서 오래 사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수명이 내가 원하지 않든 길어진다는 얘기는요. 건강에 대한 예민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걸리지 않고 질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치료 잘하는 병원이 어디야? 이거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암이 안 걸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질병을 피해갈 수 있어? TV에 매스미디어 봐보세요. 대부분이 다 건강에 대한 상식들 전하는 프로그램 엄청 많지 않아요, 사장님?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제 뭐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느냐가 초점인 거예요. 사장님, 질병을 예방하고 싶죠? 예방하려면 사장님이 무슨 병 걸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병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로 본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는 거죠? 근데 왜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를 안 했냐 이거예요.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유전자 검사 기기들이에요. 2004년부터 유전자 검사의 연구가 시작됐거든요. 유전공학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이 기계로요. 유전자를 검사해서 결과가 13년 만에 도출된대요. 이게 사업화 될 리가 없잖아요. 금액은요, 3조. 이거는 국가 정책 내지 연구 개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쭉 발달해서 2012년도가 언제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수술할 때 이때예요. 세계적인 탑스타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유방 절제 수술을 해요. 그게 막 타임지에도 나오고 막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게 2012년도거든요. 이때는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결과가 한 일주일 이내면 나온대요. 거기에 금액이 얼마까지 이제 1,500만 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대부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최순실, 박근혜 막 유전자 검사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대. 그 정도면 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야 유전자 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친구가 얼마인데로 2천만 원 이러면 우리 못하잖아 사업을.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질병을 알 수 있다, 걸릴 병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전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학이 안 발달하니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도경에 볼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30분 정도면 도출된대요. 거기에다가 금액은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할만하죠. 1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할만하지 않아요, 사장님?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몇 년 전에 들었어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때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땐 결과 나오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싸지 않아서 일반적 사업은 좀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사업 실패했죠? 라고 물으면 네 이렇게 얘기해요.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죠, 잘. 거기에다가 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라는 건 원래 병원에서 해요. 민간 우리 같은 사람이 못해요. 근데 그걸 합법화 시킨 지 딱 3년 됐어요. 유전자 검사 키트가 있거든요, 사장님. 그걸 책상에 딱 올려놓으면서 저는 한마디, 첫마디가 딱 그거예요. 제가 사장님의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합법적 행위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해요. 유전자 검사를 병원에서의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그냥 기구를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된 건 3년 됐다고요. 그럼 3년 전에 유전자 검사 사업한 사람들은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다 문 닫은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것만 남았어요? 일반 어떤 기관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는 하나도 안 남고 병원에서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이게 여기가 6월 30일인데 이게 2016년도예요. 2016년도에 이제 허가를 해요, 법적으로. 누구나 다 유전자 검사를 도구로 할 수 있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미코젠 퍼시픽이 탄생된 거예요. 유전자 검사가 합법화됐고 비용이 저렴해졌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한 거죠. 사장님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도구를 이용해서 누구에게나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걸로 돈 벌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항목이 46개예요. 유전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30억 쌍. 한 인간의 전체 유전자는 30억 쌍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46개 하도록 허가를 한 거니까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50개 항목까지 늘리겠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전자 검사 시장은요 계속 늘려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키트라고 해요. 근데 이 키트가 46개를 아까 국가가 규정했다, 정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46개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 항목을 검사하는 것, 유전자 검사를 처음 할 때 딱 기초적으로 먼저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요, 체질량 지수라는 건 뭐냐면 왜 뚱뚱해지는지, 왜 나는 자꾸 잘 안 먹는데도 살찌지? 이런 거요. 나는 왜 먹고 나서도 자꾸 배고프지? 이런 거. 과식 유발 유전자, 지방 축적 유전자, 이런 유전자 보는 거예요. 살찌는 것과 관계되는 유전자. 그리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피부 탄력이에요. 피부에 관한 것도 유전자로 봐요. 왜요? 화장품을 맞춤 제조하려고. 그리고 탈모에 대한 것도 유전적이에요. 원형 탈모나 안드로젠 탈모, 남성용 탈모 다 유전적인 거예요. 그거 보겠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혈관, 혈액과 관계된 유전자를 봅니다.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얘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게 막 병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4개 유전자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사 기능 2개 봅니다. 비타민C 대사와 카페인 대사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죠. 저도 뭐 워낙 좋아하는데 카페인 대사 기능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대요. 5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너 이거 검사하고서 먹으라. 대사 기능이 없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 대사를 못한다는 말 이해하죠? 대사를 못하는데 많이 먹어. 그럼 몸에 독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카페인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몸이 힘드니까 신장, 전립선, 갑상선 이런 쪽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 대사가 별로 안 좋아요. 노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이면 건강한 거고요. 노란색 쪽으로 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빨간색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중점 관리를 해야 되는 거를 색깔로 위험도를 표시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유전자를 보여줘요. 과식류가 유전자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유전자는 파랗고요. 빨갛게 표시된 건 유전자가 변이됐다는 뜻이에요. 변이됐다는 거는 그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다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몸이 이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내 몸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 이걸 우리가 책으로 봤거든요. 책 페이지가 한 124페이지 정도 돼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 몸이니까 잘 읽어보라고. 그러면 지가 쭉 읽고요. 엄마 나는 고기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되는 이유가 지질대사 유전자가 문제가 있대. 엄마 나는 당뇨가 걸릴 수 있대. 인슐린을 자기 몸에서 못 만든대. 그러니까 얘가 탄수화물이나 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 대사가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은 커피를 안 마셔요. 이런 등등등 본인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 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를 알려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고 나면 이렇게 처방전이라는 게 나와요. 되게 웃겨요. 꼭 무슨 의사가 약 처방하듯이 나와요. 나오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제조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과 영양제, 즉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약으로 나와요. 약은 아니에요. 솔루션이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식품. 이렇게 생겼어요. 완벽한 식품이에요. 100%. 식품인데 약처럼 처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혈압이 안 좋으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식품을 먹는 거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그걸 도와주는 식품을 딱 처방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사장님. 누구 친구한테 야 영양제 좀 먹을래? 우리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우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먹는 게 너한테 딱 필요한 건지 알고 먹어야 좋지 않겠냐는 거지. 근데 먹는 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먹어야 되겠죠. 이걸 먼저 알고 먹어야 되니까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자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머리만 조금 있으시면? 네. 저는 이걸 딱 듣자마자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영양제 몇 개씩 먹거든요. 내가 먹은 걸 봤더니 매일 항산화제만 먹었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몇 개를.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인가라는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내가 제일 취약한 게 유전적으로 뭔가를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선적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소개해보는 거예요. 사장님 영양제를 먹잖아요. 사장님 화장품 쓰지요. 그냥 쓰는 게 아닌 거야.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샤넬을 쓴다면 가가지고 여름에 샤넬 이렇게 라인 사면 똑같은 거 쓸걸요? 근데 우리는 다 나이도 다르잖아요. 타고난 유전자도 다를 거고 지금 현재 피부 상태가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좋은데요, 누구는 별로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전자에 의해서 맞춤으로 제조해 주겠다는 거니까 내 피부에 딱 맞는 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쓰실래요? 그냥 쓰실래요? 라고 말하면 가격에 문제가 좀 있어요. 너무 비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제가 알츠하이머 솔루션이 제일 비싸요. 79,000원이에요. 79,000원인가 78,000원인가 제일 비싸요. 근데 저 비싸도 먹을 거예요. 돈을 벌어서 먹으려고. 비잖아요. 비싸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최고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혈당. 이게 두 개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먹고 있는 식품인데요. 그러니까 뭐 한 4만원대, 5만원 요 정도의 솔루션 금액들이. 비싸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정도는 질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돈 벌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 벌어서 먹자고 얘기하는 거죠. 병 안 걸리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키트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왼쪽에 보시면 10가지 암, 오른쪽에 보면 11가지 질병, 11가지 질병에 알츠하이머, 아토피, 로마티스 관절염, 고혈압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암 검사까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10가지의 생활 습관을 도입해서요. 내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더 타고난 거에 비해서 질병이 더 빨리 진행될 건가, 이걸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선천적인 거거든요. 선천적으로 이 친구는 식도암과 전립선암이 무조건 1등이에요. 이거는 걸릴 확률이 거의 10위,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방광암, 폐암과 신장암이 관리를 요해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건 뭐냐면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식도암이 좀 안정화되어 있어요. 전립선암이 여전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얘가 빨간데 얘가 노래. 이런 무슨 뜻일까요? 타고난 거는 무척 안 좋게 타고났는데 생활 습관이 좋아서 위험도가 낮아져 있는 사람이면 색깔이 좀 노래져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여기가 노란데 얘가 빨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좀 관리를 요하는 유전자들 몇 개가 보이는데 너무 생활 습관이 엉망이어서 암 유발이 굉장히 쉬운 사람. 그러니까 타고난 거에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암을 더 촉진시켜 빨리 만들어내는지 암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검사예요. 대박인데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남자예요. 근데 식도암이요. 이건 걸릴 확률 1등이에요. 무조건 걸린다예요. 그런데 걸릴 나이를 보니까 50대에 걸려요. 시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30대 초반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식도암이 걸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할 거예요. 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바른 생활맹이에요. 흡연도 안 하고요. 음주도 안 하고요. 몸이 뚱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식도암 걸릴 확률이 1등인데 생활 습관이 건강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사실 3등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육류 섭취를 줄인다면 69등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이 봤어. 그럼 이 사람은 얘를 조절하겠죠. 그럼 위험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를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럼 자기가 식도암에 걸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몰랐는데 담배 많이 펴. 술 많이 먹어. 뚱뚱해. 육식을 하루에 일주일에 3일에서 5일에 이런 이 사람은 50대 식도암 걸리는 거예요. 유전자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피우는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는 사장님 꼭 담배 핀다고 폐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건강하면 담배 펴도 폐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내 폐암의 유전자가 굉장히 안 좋으면요. 흡연이라는 게 치명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차피 우리가 생활해봐야 되는데 미리 알면 피해간다는 거예요. 지연시킨다는 거고. 그게 굉장히 초점이 있다 우리 검사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 거예요. 살벌하죠? 제가 검사하기 전에 저는 지금 나이 50이거든요. 제가 나이 50인데 저는 건강검진 얼마 전에도 받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활 습관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술, 담배도 하는 것도 없고요. 먹는 것도 되게 많이 먹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질병은 아직은 없는데 제 타고난 유전자는 저래요. 살벌하죠. 저는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을 물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건강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보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니 내가 암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속에. 네. 그러면 나는 그거를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요. 면역 제품 무조건 먹어요. 항암 제품.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요. 이런 암들이 걸리기 쉽다는 걸 내가 아니까 건강검진이라든가 검사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장님.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요? 발견을 하더라도 언제 발견해야 돼? 초기에 발견해야 돼. 근데 솔루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심근경색, 관상동맥 다 이런 거 다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같은 거는 솔루션을 먹으면 돼요. 지금부터 먹고 있고 암에 대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거, 항암 제품을 먹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비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운동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을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걸리는 것보다는 조절해서 늦추고 싶은 거죠. 이런 게 하는 일이에요. 정신 번쩍 나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하얘져요, 면봉이. 갑자기. 이게 마치 내 앞에 병이 꼭 놓여있는 것처럼요. 기분이 희한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좀 바뀌는 건 같아요. 네. 삶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생활습관이 사람들이 생활습관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하나 하는 거 되게 어렵고요. 흡연하던 사람이 금연하는 것도 진짜 어렵잖아요.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술 끊는 것도 진짜 어려울 테고 진짜 생활습관 고치는 게 어려운데 유전자를 보면 정신 좀 납니다. 왜요? 선천적으로 안 좋게 태어났는데 내가 내 몸을 막 쓰면 어떻게 돼요? 질병은 빨라지는 건데요. 지금 내 나이에 아직 애가 다 안 컸는데 질병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로 도와드릴 건데요. 저희 제품들 중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일 주력 제품은 당연히 이거예요.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들 그리고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꼭 써주셔야 돼요. 유전자 맞춤형 솔루션 이 단어들이 되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솔루션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해결책이라는 뜻이에요. 유전자에 대해서 솔루션을 줄 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문제되는 유전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없으면 이 회사는 솔루션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장님. 솔루션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거 있죠. 후천적으로. 사람들이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독소 때문이에요. 몸속에 쌓이는 독소들.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독소는 어디서 오냐고요? 환경과 식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에서 오는 거. 그래서 요 프로그램, 요게 세븐데이즈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디톡스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미코젠 퍼시픽의 주력은 저는 얘와 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선천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 제품들. 후천적인 거는 뭘로 해결한다? 일단 독소를 빼야 된다. 식생활을요, 집에서 밥 먹는다고 독소가 안 쌓인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식생활을 통해서 무조건 독소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이에요. 사실 자동차가 기름 넣어요. 배기가스 생기고 노폐물 생기는 거 알아듣는 거잖아. 그건 똑같아요, 우리 몸도. 우리 몸도 음식을 먹고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은요, 무조건 가스, 배설물, 노폐물은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 독소들이 몸에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이 일으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보다도 얼마나 잘 독소를 빼서 내가 먹는 음식을 잘 흡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맞춤형 그리고 솔루션들 그리고 디톡스 이 두 가지로 승부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강력해요. 충분히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신 매니아들은 효소를 먹죠. 샴푸 여기 거 쓰고요. 전 치약 여기 거 쓰거든요. 그리고 가글도 여기 거 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클렌저 같은 것도 여기 거 쓰고요. 여자들 생리대도 저는 여기 거 써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근데 다른 거는요, 딴 데도 있어요. 샴푸가 우리만 있냐고요. 안 그래요? 샴푸가 우리만 특별해요? 난 그렇진 않더라고요. 치약도 우리만 특별해요? 가글은 특별해요. 꼭 써보세요. 가글은 우리께 특별해요. 제가 써봤을 때 그렇습니다.
치약은 저는 워낙 좋은 거 많이 써봐서 뭐. 근데 가격은 싸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와 비교할 때 다른 게 좋을 수도 있고 가격은 우리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독보적으로 다른 데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게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과 세븐데이즈예요. 그거로 승부를 필드에서 내시면 더 좋겠죠. 사람들이 그거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가 효소가 특별하잖아요. 이번에 효소수라는 게 출시가 돼요. 제가 PPT로는 못 넣었는데 물이에요, 사장님. 우리 이렇게 물 사죠. 한 350ml, 340? 그럼 물 뚜껑을 딱 따요. 뚜껑을 딴 다음에 그 파워에이드 같은 식으로 생겼어요. 요만한 뚜껑을 딱 따고요. 버튼을 딱 누르면 효소가 딱 발포돼서 녹아요. 효소는 녹여서 팔 수가 없어요. 부패해요.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있는 물, 그 효소수 300ml 하나가 햄버거 7개를 분해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먹겠어요, 효소수를? 소화를 도와주는 사람들, 과식하는 사람들, 야식하는 사람들, 살 빼고 싶은 사람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면 드실래요? 350ml, 340ml로 만들겠다는데 얼마면 한번 드셔볼 만할 것 같아요? 저희가 2,000원으로 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40병. 그 얼마죠? 8만원입니다. 이걸 딱 오토십을 거는 거예요. 상호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효소수를 보니까 햄버거 7개를 분해할 양의 효소에다가 유산균 17가지에다가 비타민에다가 이게 막 있어. 내용이 있어요. 그걸 알려요. 광고지를 보여드려. 그리고 한 병 서비스로 드려도 좋아. 드셔보시죠. 식사하고 드셔보시죠. 그러면 진짜 훅 꺼지거든요. 드셔보셔야 저는 먹어봤습니다. 되게 좋거든요.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딱 하나 갖고 나와요. 전 집에 물 하나 시켜요. 이렇게 박스로 시키지. 40개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어보는데요. 이 물을 우리 집에 3명, 4명 살면은 40박스는 충분히 한 달에 먹지 않겠어요? 오토십으로 건다는 게 뭐냐면 매달 1일마다 40박스가 집으로 배송시키게끔 딱 거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한테 준 카드로 오토십을 걸면 한 달에 8만원씩 물이 따박따박 배송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을까요? 제일 쉽지 않겠어요? 너 효소수 6개월 끊어. 너무 쉬운 영업 아니야? 나 이번엔 정말 영업을 해볼까? 내가 진짜 효소수를. 그래서 모든 가정에 효소수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물로다가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사장님. 효소수는요. 왜 또 대박이냐? 다른 데서 못 만들기 때문에 대박이에요. 1년 반 걸렸어요. 제조가 됐었다고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출시시킨 지 1년 반을 기다렸어요, 제가. 효소수는 얘기만 꺼내면 나 그거는 먹을게. 그러니까 효소수 주문서를 딱 해서 만드세요, 사장님. 카드 딱 걸면은요, 정확한 날짜에 40박스 딱딱 배송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걸 오토십으로 걸면 3개월에 한 번씩 선물 주려고 해요. 콜라겐도 주고 선크림도 주고 그럼 그 소비자는 써보겠죠. 그럼 효소수만 먹을 필요 없네? 이 콜라겐도 있었네? 다른 것도 경험하게 되면서 소비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이제 사업 못하다 사업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또 하나가 수치효소가 출시가 돼요. 수치효소. 사람들 술 많이 드시고 때 뭐 드셔요? 컨디션 드세요? 저는 술을 아예 안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컨디션을 모르는데 저희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거를 몸의 유용 성분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개발했어요. 숙취효소라는 건데요. 출시됩니다. 20일에. 한 포가 1,000원이에요. 먹을까요? 술 먹는 사람들은? 먹겠죠. 왜요? 술 먹고 속이 편하니까. 오히려 술 먹었는데 그게 내 몸에 좋게 만드니까. 창원 사장님이랑 덕후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될지도 몰라요. 이 효소수와 숙취효소에 의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정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하거든요. 이거 할 때 9종의 인체 미생물 유전자를 검사해요. 입안에 있는 미생물 9개를 검사하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은요, 미생물 9가지가 나한테 뭐가 많다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미생물이 많으면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입안의 미생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도 볼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엄청난 상품이에요, 사실은. 사장님들이 소화를 못해서 그래.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지. 엄청난 상품인데 문제는 하반기에 이걸 한대요. 입안의 미생물이 내 몸속의 미생물과 똑같진 않아요. 이해하시죠? 내 몸속의 미생물, 몸속의 세균을 알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게요? 몸속의 미생물 어떻게 알아요? 변으로 알잖아요. 병 검사로 하잖아요, 사장님이. 대장암 검사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대장 검사? 기본적으로 뭐 제출해요? 변 제출하잖아요. 변 검사를 통해서 내 몸 속의 미생물을 알아내겠대요. 그러면 내 몸에 어떤 좋은 균과 어떤 좋지 않은 균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맞춤형 유산균을 만들겠대요. 이거는 크라운 회의에서 발표된 거예요. 이런 거를 해내려고 하는 게 이 회사예요. 비전 있어 보이나요? 변을 검사하는 네. 변을 쉽지 않아요. 이게 뭐 병원 가서 하는 건데 맞춤형 유산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애견의 유전자 검사예요. 애견은 왜 할까요?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굉장한데 그들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어요. 걔네들이 자기 거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주는 사료도요, 유전적으로 맞춰서 내겠다는 거예요. 애견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 사료를 제조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생각이에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흥미롭게 재밌게 한번 이 사업을 해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당에 대한 얘기 드릴 거예요. 수당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방식은 그렇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회원제로 등록돼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회원제로 등록이 되는데 나만 쓸 수도 있죠. 그럼 나는 그냥 소비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누굴 소개하는 게 싫어 그냥 본인만 쓰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난 회원가입하기가 싫어 이런 사람 있죠. 근데 회원가입하는 게 유리하세요. 회원가입을 하는 것과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나한테 물건 쓰는 것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회원가입을 하면요. 포인트가 적립돼서 돈을 받아요. 회원가입을 안 하면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똑같이 소비를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거 좋지 않으세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광고를 했는데 이 친구도 소비를 하고 싶대 이러면 가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가입을 시켜줘요, 내가 오피스에서. 마이 오피스에서 가입을 시켜주거든요, 등록을. 그럼 이 친구가 소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럼 이 사람이 소비할 때마다 나한테 커미션이 와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가 되게 어렵지 않고 되게 쉬운 거예요. 사장님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소비를 한다면 내가 소비하는 걸 포인트로 쌓아서 나한테 돈을 돌려준다. 또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추천이라는 걸 통해서 가입을 시켜주고 이 사람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치면 이 사람이 쓸 때마다 나는 돈을 번다. 이해하실까요?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 우리가 유통이라는 걸 할 때 내가 여기다가 상점이라는 가게를 얻어요. 그런 다음에 물건을 갖다 놔요. 그리고 팔 수도 있죠. 그것도 유통의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유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유통은 물건을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웃기잖아요. 이거 하나 갖고 다녀요, 그냥. 이거 하나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월 1억 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는데요, 저는? 내가 뭘 하는 거냐? 물건을 판다기보단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이 어떤 거고 우리 회사 아이템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서
한 분이 여기에 가입을 해내면 그게 나한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소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도와줘요. 이게 다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잘 보면 물건을 잘 파는 거랑 내통은 관계가 없어요. 전 물건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업한다, 장사한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통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동종의 멤버십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좋아하는, 이게 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같이 소비해요. 같이 소비하고 그걸 수입으로 나눠요. 되게 좋은 마케팅인데, 네, 그런 게 네트워크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나라는 사람이 가입을 해요. 근데 그냥 쓰기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내 소개자가 들어가요. 이걸 우리는 일대라고 해요. 내가 소개한 사람 일대라고 해요. 그러면 일대가 소비를 하면은 CV는 점수예요. 포인트요. 포인트로 만들어서 저한테 10%를 줘요. 이게 커미션 지급 방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소개한 사람이 제품을 소비해주면 유통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저한테 10% 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해할까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나를 통해서 아미폰을 많이 알리라고. 그럼 이 사람이 쓰고 싶다면 나한테 가입을 할 거라니까? 그럼 가입을 시켜요. 근데 가입을 시킬 때 난 가입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 가입 안 하면 넌 돈을 못 받는 거고, 가입을 하면 포인트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돈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한 다음에 그거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가입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품을 소비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얘기할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을 쓰고 세븐데이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야지. 그리고 효소수를 먹을 수 있도록 숙취효소가 나왔다는 거, 이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사장님. 그럼 이 사람은 제품을 소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할 때마다 저한테 10% 와요. 매번 소비할 때마다 그 포인트의 10%가 저한테 현금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 명께 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만약에 10명을 소개했어요. 그럼 10명이 소비할 때마다 10%씩 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되게 단순한 거라니까요, 사장님. 엄마도 쓰게 하고요. 언니도 쓰게 하고요. 동생도 그냥 쓰게 하세요. 근데 사장님들은 처음에 하면 막 다 사업시키고 싶죠? 다 사업 안 해요. 죄송하지만. 다 사업 안 해요. 뭔가 괜찮을 것 같다 느낌이 오고요. 또 나는 돈을, 저 솔직히 월천 이하를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학원을 할 때도. 근데 월천을 벌면은요, 그냥 잘 써요. 절대 월천을 벌면서 저는 벤츠를 탄 적이 없어요. 월천이 어떻게 벤츠를 못 타요? 월 한 3천 넘어가니까 벤츠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3천 이하로는 절대 돈으로 난 자유로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찾았냐면요, 월 3천대 이상 벌 수 있는 일. 그러면 커피숍으로도 불가능해요. 솔직히 스타벅스 같은 거로도 불가능해요. 그럼 무슨 일이 도대체 나한테 월 3천 이상의 돈을 줄까? 저 이거 계속 고민하다가 네트워크한 사람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은요. 누구는 죽어도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누구는 네트워크를 하고 싶어서 회사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개를 해.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쉽게 소개를 하고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어쨌든 내가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의 소비가 돌아가야 나한테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통이니까. 이해하실까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업을 하게 되고 누가 소비를 할지 몰라요. 절대로 사업 안 하겠다는 분이요, 자기 유전자 검사를 딱 보더니 사업자로 딱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아요. 전환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개하세요. 일단 소개하시고 일단 가입을 시켜서 마이오피스를 개설하세요.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갖는 거예요. 회원가입은. 그걸 개설시켜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창업시킨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시키면서 이 사람의 마이오피스를 창업시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마이오피스라는 창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활동만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내 조직을 만들고 내 사람을 늘려서 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데 어쨌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할 일은 뭐야? 가입시켜서 창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입만 하면 우리는 가입이라고 하고 사업자로 들어오면 창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비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사장님.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아래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저 1년 반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원 숫자는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월 매출이 10억, 20억 되는 이유는 수천 명이 쓰니까. 근데 수천 명이 다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전국에서 사업자 모이면 한 200명 모여요, 사장님. 그럼 나머지 수천 명은 그냥 소비예요. 소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매출이 제 매출이 되면서 제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내가 2명에서부터 여러 명을 그냥 넣으세요. 바이너리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회원가입 시키고 마이오피스 개설시키고 마이오피스 창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는 두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왼쪽에 팀과 오른쪽에 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왼쪽에 생겨난 팀의 전체 매출과 오른쪽에 생겨난 팀의 전체 매출을 합산해서 저한테 소실적의 12%를 한 번 더 계산해서 커미션을 줘요. 이거를 우리는 팀 커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팀 커미션은 팀이 만든 전체 매출의 합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나 혼자 하지만 1명 되고 10명 되고 100명 되고 1000명 될 거니까 액수가 어떨까요? 엄청 늘어나겠죠, 사장님.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매출을 가지고 소실적 12%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대실적 쪽에 이 잔여 볼륨 1대1 차감하고 잔여 볼륨은 무한 이월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한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이쪽에 사재기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아요. 매출 맞추는 행위는 안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나의 일대가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나의 일대가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사업을 펼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에 추천이 들어가면서 이제 유통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의 일대가 팀 커미션을 받거든요. 그게 50%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커미션의 50%예요. 그래서 센 거예요. 아까는 포인트의 10%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받는 돈의 50%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가 100만 원 받으면 저한테 50만 원 옵니다. 여기서 1000만 원 받으면 저한테 500만 원 옵니다. 그럼 되게 단순하잖아요. 여기 일대랑 여기 일대가 1000만 원 벌게끔만 도우세요. 그럼 사장님들은 매달 10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50만 원, 여기서 500, 여기서 500. 이랬으면 되게 좋겠죠? 너무 이상적이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만이 아니라 2대 거는 30% 와요. 2대는 누구예요? 2대? 내가 추천한 사람이 1대고 1대가 추천한 사람이 2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2대가 추천한 사람이 3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2대의 비즈니스를 돕게 되면 저한테 30% 오게 되어 있고 3대 거는 20%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1대가 한 10명 될까요? 그랬더니 2대는 60명, 80명대 정도 돼요. 3대는 200명 단위가 넘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펼쳐서 커미션을 받으면 50%, 30%, 20%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수당이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가입을 하고 좌우에 회원들을 만들 건데 소비하는 사람도 넣으면 되고 소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오피스 개설해서 소비하게 가르치고 사업하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 사업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을 돕는 거예요. 소비할 사람은 소비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를 찾는다는 건 이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프랜차이즈를 개설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내 1호점이라고. 그러면 이 1호점이 돈이 되게끔 도우면 나는 50%가 온다. 이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장님, 내가 프랜차이즈 일대를 만들었을 때 이 일대가 받는 커미션의 50%라니까요. 그러면 일대에 대한 욕심이 생길만 하지 않아요? 창호사님 4명만 뽑아 4명. 많이 뽑지도 마요. 많이 뽑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딱 4명. 4명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포진해요. 둘둘. 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들이 돈 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돈 되는 건 그들을 중심으로 좌우가 뻗어가면 돈이 돼요. 무조건. 좌우를 소비자로 뻗든 사업자로 뻗든 물론 사업자로 뻗어야 매칭을 받으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사업자가 나오거나 내 1호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소비자가 생기고는 그냥 내 소비자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딱 4명만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도와. 그럼 그 4명이 받는 커미션의 50%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4명이 사업을 한다면 누군가 추천하겠죠. 그 4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님에게 2대예요. 그럼 그들을 돕게 되면 2대 2에서는 저한테 30%가 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면 되는 건데. 소비로 돈을 버는 방법과 사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비로 돈을 벌려면 소개를 많이 해서 소비를 시키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10%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실적 합산해서 12% 받고 어떻게 2번 받는 거예요. 개인의 소비에 대해서는 10% 받고 소실적 합산에 대해서 12% 받고 2번 받습니다. 그거대로 가고요. 사업자를 찾아서 그 사람의 사업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그럼 그 사람이 버는 액수의 50%라니까요. 그 양쪽에 한 명 한 명이면 여러분 돈 버실 텐데요. 저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머리로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안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실제로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마케팅 하는 사람들인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현실로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대를 늘리는 거예요. 1대를 또 늘려요? 그럼 여기서 다시 50%가 나와요. 1대는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근데 내가 힘이 나야지. 많이만 하면 뭐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4명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될수록 늘리세요. 늘리면 최고예요. 누가 사업할지 모르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1대를 늘려보세요. 사장님. 큰 돈이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늘리면 되고요. 이건 한쪽 라인이 없으면 한쪽에 대해서 30%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파트너만 잘 키워내도 돈은 꾸준히 30%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키워내면 월 300만 원씩은 나한테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일은 마지막은 직급에 관한 한 거예요. 직급은 처음에는 사실은 잘 안 다가오는데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한 달 매출 정산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줘요.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안 크거든요. 사장님. 처음에는 별로 안 큰데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의 이거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당 4천만 원 정도 받을 때 소득이 8천까지 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월 단위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되진 않아요.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누적 회원 수가 많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한 주에 1,000명 정도만 20만 원 정도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실 것 같으세요? 1,000명 정도가 맞춤형 제품과 세븐데이즈와 뭐 효소수랑 뭐랑 해가지고 20만 원씩 써요. 1,000명이. 그럼 여러분은요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세요?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월 5천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매달 내 오피스를 통해서 뻗어간 사람들이 어떤 구매를 꾸준히 하고 있나 이걸 늘리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 혼자만 쓰죠. 그럼 아직 나는 광고를 해서 나와 같은 소비자를 못 만든 거잖아요. 돈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한테 알렸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10사람한테 알리네. 이 중에 한 사람이 네트워크를 경험했어. 이 사람이 막 20명을 알리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라인에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면 돈이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잖아요, 네트워크가.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처럼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돈이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엇비슷한 거로 알려줘서는 이 사람의 소비를 나한테 못 끌고 와요, 사장님. 다른 데 싼 거 더 많은데 나한테 오겠어요? 마트에서 산다고 말하지? 그냥 온라인 쇼핑한다고 말하지? 그러면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나도 그 소비할래 라고 올 수 있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1시간 떠들은 얘기예요. 유전자 검사라는 게 그렇다고요. 얘기를 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이 사람을 다른 고객으로 뺏길 수가 다른 곳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했지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유전자 검사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유전자 검사하면 사장님들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막 대단한 사업자만 찾고 싶으세요? 그런 행운이 쉽게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본질을 하는 거야. 본질. 가장 기본. 가장 기본은 뭐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을 쓰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들은 맞춤형을 먹기 위해서 매달 소비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나는 수천만 원을 벌어요. 그런 사람 늘리면 되네요. 내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사업 비전을 봐요. 나도 그걸 하고 싶다고 말한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팀이 돼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고 넷이 하고 여덟이 하면 더 배씩 늘어날 거잖아요. 빠르게 확장되는 거지. 그게 나는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사업 전달만 한다고 그들이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가장 사업성을 느낄 수 있는 건 유전자예요. 아주 이슈죠. 잘 안 잊혀지는 얘기고요. 혹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믿기는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꼬시는 거 아니고 믿기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도구예요.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장 이걸 이해 못하더라도요. 유전자 검사 한번 하는 거예요. 15만 원. 뭐 어려워요? 되게 비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서 처방전에 의해서 솔루션이 딱 나온다? 이 순간 이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왜? 가족력은 비슷하니까. 내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유통이 돼요. 그럼 돈을 벌어요. 와, 이게 사업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사업을 하기도 해요. 네트워크 경험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네트워크를 했던 분들은 마케팅 좋네, 야 도구 좋네, 또는 선점이네 이러면서 할 테고, 다 다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양함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을 쓰고 이걸 누구한테 소개해야지. 그렇게만 하시면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유통이 멈추지 않아요. 솔루션이 돌기 때문에 절대 매출이 멈추지 않아요. 유통이 자연스럽게 되면 유통이 돈인 거니까 수입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사장님 무슨 직장 다니세요? 왜? 같은? 사장님이고 직원이세요? 그건 아니고? 지금. 그래요? 월급을 얼마를 받으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만은. 여자분들이 아이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00~300을 못 넘어요. 저도 학원을 했지만 원장 있잖아, 월급 원장. 300만 원에서 500만 원, 50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거로 생각하면요. 월 500이요. 프레주를 유지하면 되는데요. 3개월이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뻥이라고 생각하고 전 해봤으니까. 수입으로 생각해 볼 때 사장님 네트워크가 절대 돈을 적게 버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버는 일이에요.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데 빨리 이루시면 저보다 누리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차원사님 몇 살이에요? 41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진짜 겁나게 못해 이 사업을 45세 크라운이 되는 거야. 못한 거예요.
45세 크라운이면 그러면 8천에서 1억의 소득으로 평생을 사실 수 있어요. 근데 평생은 아니겠지. 파트너가 늘어나면 내 소득은 올라가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느리지 않냐, 소득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50세의 여자가 영업 경력 하나도 없이 저처럼의 소득자 저 잘 못 만났거든요, 요즘에. 아무리 보험에서 베테랑이어도 이제 저보다 소득이 나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낮아지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면. 네트워크 이렇더라고요. 느린 게 아니죠. 50밖에 안 됐는데. 빠른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실버 플래티넘 정도면 3개월이면 돼요. 집중해서 하신다면. 그러면 다이아몬드 이외에 더블 정도까지 가시게 되면 굉장히 소득이 안정화될 거로 봐지고요. 시간이 가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리해지세요. 네, 왜? 경쟁을 더 많이 하니까. 여기 시크릿이라는 매장이 있었더라고요, 센터에. 많아지면 아미포젠 퍼시픽을 여기서도 하고 저 건물에서도 하고 저 건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겠네요. 이곳에 제가 사업 설명을 몇 주마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사람을 모으시는 거예요. 리더들이 올 때 사람을 모으시고. 근데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놨겠지. 유전자 검사 얘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 있었던 분들을 모으시고. 평상시에 사장님들이 꾸준히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을 가입시키고 전달하고 가입시키고 전달하고. 그럼 가입되고 전달 받은 사람들이 제가 올 때 이곳에 모이고.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꼭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